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8. 치매와 비타민C. 한 보건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질병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한다. 치매의 특성상 환자가 학습, 언어, 기억 등의 인지 능력의 장애로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봄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24시간 동안 한시도 관찰 보호를 늦출 수 없어서 가족은 물론 돌보미 인력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출 후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치매 환자에게 매우 흔한 일이다. 필자도 어린 시절 심한 치매에 걸린 친할머니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시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 간신히 찾았던 기억뿐 아니라 용변을 보신 후 그 배설물을 온 집안 벽에 바르셔서 집안의 화장실 냄새가 진동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행하게도 치매 환자는 급속히 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치매 발생의 원인이 생겨서라기보다는 100세 가까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노인 질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50대 치매 환자도 종종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눈에 띄는 증가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치매는 어떤 원인에서든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져 정상생활이 어려운 질병으로 복합질환이다. 이러한 복합질환을 유도하는 뇌 병변에 따라 치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로 나누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혈관성 치매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이체 치매는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치매인데 다른 말로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파킨슨 병과 다른 점은 도파민 부족 현상이 없다는 것과 파킨슨 병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병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온다는 점이다. 이 증후군은 노인에게만 주로 오는 운동계 이상 질환인 파킨슨 병과는 달리 나이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에서 발병하고 그 예후도 더 나쁘다는 점이 차이다. 그런데 그 증상군 속에 치매의 증상인 기억력, 특히 공간 감각의 상실이 특징적 증상인 질환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든 뇌의 손상이 치매의 원인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뇌 손상의 원인은 산화적 손상이라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뇌의 산화적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뇌는 체중비로 보면 전체 체중의 약 2%에 해당한다. 그런데 에너지 사용 비중은 이에 약 10배에 달한다. 즉 인체가 사용하는 산소의 약 20%와 섭취한 포도당의 약 25%를 뇌가 전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단일 장기로서 가장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장기가 바로 뇌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만일 이렇게 폭발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적절히 제거해 주지 못한다면 인간은 평균 20년도 살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실제 인간은 100년 가까운 수명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무언가가 뇌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독성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몇 해 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그 해결사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비타민C라는 것이다.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경세포 속의 비타민C 농도를 재는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다. 즉 신경세포 속의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 농도의 약 200배, 혈중의 비타민C 평균 농도는 500um인데 뇌세포 속은 10m였으며 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들 중 신경세포를 보호하거나 돕는 세포들의 비타민C 농도는
미리메가로 정확히 산소 사용량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신경세포에서는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니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존재하고 신경세포의 약 5분의 1의 산소를 사용하고 신경계 보호세포에는 거의 5분의 1인 2mg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치매 환자의 뇌 속의 비타민C 농도가 비슷한 연령대의 정상 노인들의 뇌 속 비타민C 농도보다 현저하게 낮아져 있고 심지어는 혈중 농도도 치매 환자가 낮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치매 예방을 위해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평소에 따로 복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필자의 어머니는 94세로 소천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농사일을 하셔서 허리를 쓰시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점 외에 지병이 없으셨고 아무에게도 임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천사처럼 주무시다 새벽녘에 돌아가셨다. 살아계신 동안에도 가족들에게 치매가 의심될 정도의 허튼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기억력 또한 전혀 손상되지 않아 TV 시청으로 알게 된 최근의 소식과 수십 년 전의 피난 시절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두루 정담을 나누시는 등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시다 하늘나라에 가신 바 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거의 30년 동안을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셨음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이다. 치매와 관련하여 장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거의 30년 전 뇌경색, 서울대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우측 중간 뇌동맥 완전 폐색으로 쓰러져 천신만고 끝에 퇴원하셨지만 한쪽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로 불편하게 지내시다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현재는 감각이나 좌우의 운동 능력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시다. 현재 8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의심할 만한 인지능력의 장애가 전혀 없으실 뿐 아니라 혼자 사실 정도로 건강도 완전하게 회복하셨다. 당연히 지난 30년 가까이 하루 9g, 매끼 3g씩의 비타민C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드셨으면 두말할 나위 없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장모의 어머니, 내 아내의 외할머니 이야기다. 필자가 결혼하였을 당시 70대 초반이셨는데 치매 증세가 매우 심하셨고 끝내 7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장모는 그 어머님의 첫째 딸이다. 치매의 유전성은 그 중요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분은 비타민C를 평생 단 하루도 드신 적이 없고 한 분은 비타민C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끼도 빠짐없이 잘 복용하셨다는 점을 독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9. 피부와 비타민C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